지난 20년 동안 외국인이 던지는데 한국 증시가 오르는 기현상 딱 3번 있었습니다. 개인이 2번, 외국인이 1번 이겼죠. 그 단 한 번의 결말이 금융위기였습니다. 오늘 4번째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장 열리기 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코스피 7,822 사상 최고치, 장중 7,900을 뚫어버렸습니다. 근데 같은 날 외국인이 3조 5천억을 내던졌습니다. 3거래일 연속이에요. 개인은 2조 8천억을 받아냈고요. 완전히 똑같은 지표를 보고 정반대로 베팅한 겁니다. 이 4번째 데스매치의 승자를 가르는 건 역사적으로 늘 하나였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3가지를 얻어갑니다. 첫째, 과거 3번의 피 튀기는 대결이 어떻게 끝났는지. 둘째, 그 승패를 결정지은 단 하나의 숫자가 무엇인지. 셋째, 오늘 밤 그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벤트가 뭔지. 특히 3번째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역사와 경제 구조로 투자의 판단 기준을 세워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식시장부터 뜯어보죠.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가 7,775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날 종가가 7,498이었으니 열리자마자 277포인트를 폭등한 겁니다. 개장 30분도 안 돼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7번째예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미쳐있는지 보이십니까?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11.51% 급등, 188만 원 마감, 장중에는 194만 9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요? 하이닉스가 미국 메모리 1위, 마이크론과 세계 제약 시총 1위, 1111을 단숨에 추월한 겁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4위, 한국 기업이요. 삼성전자도 28만 5,5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33만 원으로 올렸고, 미래에셋은 하이닉스 목표가 270만 원을 유지하며 3년 평균 ROE를 66%로 잡았습니다. 증권사들이 수치로 맹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 폭발적인 랠리를 누가 주도했을까요? 외국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2조 8,689억, 기관이 6,247억, 완벽한 쌍끌이 매수입니다. 외국인이 3조 5천억을 퍼부으며 던졌지만 개인과 기관이 그걸 모조리 받아냈습니다. 예전에 그 약한 개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버티는 걸까요? 실적이 받쳐주니까요. 5월 첫 열흘 동안 한국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149.8%나 미친 듯이 폭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6.3%, 국가 수출의 절반이 반도체예요. 진짜로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게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더 있어요.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7.3배입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이 1억 5천짜리 집에 살면 PER이 75배죠. 그런데 갑자기 월급이 1,000만 원으로 뛴 겁니다. 그럼 PER이 15배로 수직 낙하하겠죠. 지금 코스피가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이익은 폭발했는데 주가가 아직 못 쫓아간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티모시모. 이 사람이 올해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날카로운 예측을 내놓고 있죠. 4월에 코스피 목표치를 8,000으로 올렸는데 명분은 확실했어요. 과거 코스피가 고점을 찍을 때 선행 PER이 항상 10배였다는 거죠. 7.3배면 아직 한참 멀었다. 숫자로만 팩트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도미노를 따라가 볼까요? AI 서버 폭증, 메모리 수요 급등, 한국 반도체 수출 역대급, 삼성과 하이닉스 이익 추정치 폭발, 결국 PER 하락과 저평가 구간 진입입니다. 외국인이 팔아도 개인 기관 방어, 그리고 코스피 지수 신고가, 이 거대한 도미노가 굴러가는 한 개인 투자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찝찝하고 불편한 숫자 하나를 똑바로 봐야 해요. 외인이 3거래일 연속 팔아치우고 있는 현상. 이거 하루짜리 해프닝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만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13년 만에 바닥을 찍을 만큼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대체 속내가 뭘까요? 3월로 시계를 돌려보죠. 미국이란 전쟁 직후 외국인은 한 달 새 삼성전자 1억 주를 던졌습니다. 금액으론 18조 5천억이죠. 전쟁이 나면 외국계 자금은 가장 먼저 신흥국 증시부터 탈출합니다. 한국은 거래량이 터져주니까 언제든 던지기 쉽거든요. ATM기처럼 현금화하기가 제일 편한 시장인 거죠.
그런데 그 대탈 출국의 결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스피가 5천까지 추락했다가 V자로 급반등해서 지금 7,800이잖아요. 외국인이 1억 주를 던진 삼성전자는 그때보다 70% 넘게 올랐습니다. 그때 외인 따라 팔아버린 사람들은 바닥에서 털리고 천장만 쳐다보는 중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외국인이 완전히 틀린 걸까요?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는 뼈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속을 까보면 썩은 부위가 보이거든요. 작년 초부터 코스피가 4,241포인트 올랐는데 그 상승분의 53%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만들어냈습니다. 영업이익 쏠림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472조 원이 늘어났는데 그중 90.8%가 저 두 회사 몫입니다. 비율을 해보죠. 반평균이 90점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1등, 2등이 100점이고 나머지 28명은 70점대예요. 겉으론 좋아 보이죠? 근데 1등, 2등이 한 번 삐끗하면요. 학급 평균 전체가 단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반도체를 빼면 상승폭이 절반으로 깎여 나갑니다. 그게 나머지 28명의 뼈아픈 성적표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판 신용융자 잔고가 36조 원을 뚫었습니다. 연초 27조 4천억에서 4달 만에 31.5%나 폭증한 겁니다.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빚내서 주식을 샀는데 그 빚이 4달 만에 400만 원으로 불어난 꼴입니다. 시장이 꺾이면 이 비투 자금이 연쇄 폭발합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의심하실 겁니다. 외국인이 던지면 결국 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요?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외국인 매도 폭탄에도 증시가 오른 건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 기록을 직접 추적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일 때 외국인이 줄기차게 팔아치웠는데도 지수가 상승했던 적 20년간 딱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결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 6월부터 무려 11개월 이어진 외국인 순매도입니다. 증시 역사상 최장 기록이죠. 이 기간 코스피는 보란듯이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립니다. 개미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끝은 어땠을까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때는 외국인이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외국인이 7개월을 내리 팔았어요. 2007년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장은 또 위기가 올까 두려움에 떨었죠. 그런데 결과는요, 오히려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3,000대에서 무려 7,800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때는 개미가 맞았죠. 세 번째, 올해 3월 전쟁이 터지자 외국인은 삼성전자에서만 18조 원을 뺐습니다. 지수는 5,000선 아래로 곤두박질 쳤죠. 하지만 단 2달 만에 V자로 반등하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번에도 개미 승리였죠. 3번 중 2번은 개인, 1번은 외국인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맞았던 2007년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2007년 외국인이 매도를 시작할 때도 증시는 지금처럼 사상 최고점이었죠. 개미들은 확신에 차 있었고 쏟아지는 호재 속에서 기업 이익도 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지금과 판박이입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죠. 2007년엔 외국인이 물량을 던질 때 이미 실적 추정치가 꺾이고 있었습니다. 실적은 줄어드는데 주가만 폭주한 겁니다. 당연히 PER이 치솟았죠. 반면 2025년과 올해는 어땠을까요? 이익 추정치가 폭등하면서 PER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매도 폭탄인데 알맹이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금리, 환율, 유동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수는 결국 이익 추정치로 모입니다. 실적이 PER을 흔들고 PER이 전체 시장의 운명을 가르니까요. 결국 PER의 방향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792조 원입니다. 작년 대비 165% 폭증, 내년엔 사상 최초로 1,000조 원을 뚫을 기세죠.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위를 가리킵니다. 선행 PER은 7.3배로 내려왔습니다. 수치만 보면 2007년이 아닌 2025년 패턴의 완벽한 부활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개미의 승리가 확실할까요? 여기서 절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상승 도미노가 유지되려면 기업 이익이 계속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박살낼 핵심 변수가 오늘 밤 공개됩니다.
하락장 도미노를 그려보죠. 소비자 물가가 높게 뛰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타오르고 금리 인하 기대가 박살납니다. 기업들의 자금줄이 마르면서 설비 투자는 쪼그라들고 불티나던 AI 서버 발주마저 급격히 식어버리게 되죠. 반도체 수요가 꺾이며 실적은 추락하고 PER은 치솟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사라지면서 결국 외국인이 승리하는 거죠. 이 공포의 첫 단추가 바로 CPI입니다. 지금 증시는 팽팽한 줄타기 중입니다.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인데 터질 리스크도 역대급이거든요. 중동 전쟁의 늪, CPI 쇼크 우려, 연준 의장 교체의 비투 폭증까지 팽팽한 힘겨루기 상태입니다. 상승도 하락도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운명의 판결문이 오늘 밤 나옵니다. 한국 시간 5월 12일 밤 9시 30분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 숫자 하나가 전체 시장의 멱살을 줍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근원 CPI가 0.3% 밑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건 물가 악몽이 끝났다는 완벽한 청신호죠. 금리 인하 불씨가 되살아나고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는 견고하게 버티거나 치솟습니다. 선행 PER은 7.3배에 안착하거나 더 바닥을 뚫습니다. 이때는 개미의 완승이죠. 코스피 8천 고지가 진짜 눈앞에 옵니다. 여기에 5월 15일 취임할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 명분을 쥐게 됩니다. 그가 맹신하는 댈러스 연준의 핵심 PCE가 이미 2.3% 수준이거든요. 물가마저 잡히면 증시는 환호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 근원 CPI가 0.5%를 뚫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잠들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목줄을 조인다는 공포의 신호탄이죠.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 100달러에 턱걸이한 마당에 물가까지 튀어오르면 연준은 절대 금리를 못 내립니다. 실적 추정치가 꺾이면서 PER이 치솟고 그 순간 시장은 외국인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역사적 징크스 하나가 더 겹칩니다. IBK 투자증권이 찾아낸 소름 돋는 데이터인데요. 그린스펀부터 파월까지 최근 4명의 연준 의장 취임 직전 보름 동안 한국 증시는 예외 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워시 취임이 바로 5월 15일이죠. 오늘부터 딱 나흘 남았습니다. CPI 쇼크의 이 징크스까지 터지면 증시는 그야말로 피바다가 됩니다. KB증권에서 과거 3차례의 강세장 조정을 분석했습니다. 1999년, 2010년, 2021년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하락 10%, 기간은 50일, 7,800에서 10% 빠지면 7,020 선이죠.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가능성도 있죠. CPI가 0.3에서 0.5% 사이로 애매하게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판결은 보류됩니다. 수요일 PPI, 목요일 소매 판매와 신규 실업 수당까지 확인해야 방향이 잡힙니다. 시장은 며칠간 숨죽이며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확인했으니 이제 각자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짚어보죠. 이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 한 무조건 홀딩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이익 전망 하향이라는 단어가 뜨기 전까지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단, 빚내서 산 비중이 30%를 넘는다면 비중을 줄이세요. 시장이 요동칠 때 제일 무서운 건 반대 매매입니다. 아직 안 사셨다면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7,800이라는 주가지수가 아닙니다. PER 7.3배라는 진짜 숫자죠. 과거 고점 PER이 10배였다는 건 여기서 30% 이상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CPI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확신보다 명확한 경제지표 근거를 쥐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적립식 투자로 꾸준히 모으고 계신다면 매수 타이밍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만 체크하세요. 계좌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50%를 넘는지 점검하세요. 코스피 자체가 두 종목에 의존하는데 내 포트까지 몰빵되어 있다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방산, 조선, 전력기기 관련주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죠. 외국인이 팔아도 기업 이익이 오르면 개인이 이겼습니다. 이익이 꺾이면 외국인이 승자였죠. 지난 20년간 3번의 거대한 대결에서 승패를 가른 기준은 매번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 매도 폭탄 뉴스가 터져도 이 기준만 알면 끄떡없습니다. 현재 기업 이익은 위를 향하지만 그 방향을 틀어버릴 갈림길이 바로
오늘 밤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지표 3가지입니다. 하나, 오늘 밤 9시 반코어 CPI가 0.3% 이하면 안도, 0.5% 이상이면 경계. 둘, 수요일 PPI 교차 검증. CPI가 애매하면 PPI가 답을 줍니다. 셋째, 증권사 리포트의 이익 전망이 상향인지 하향인지 체크하세요. 딱 이 3가지만 체크하면 외국인 매도 뉴스에 안 털립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외국인이 팔 때마다 PER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익이 오르면서 PER이 내려가면 외국인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익이 꺾이면서 PER이 치솟으면 그건 진짜 짐 싸서 나가는 겁니다. 같은 매도라도 숨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안 가지고 있다면 오늘 장에서 바로 매수하실 건가요? 아니면 CPI 지표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억하십시오. 투자는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냉혹한 근거로 하는 겁니다. 데이터 근거가 바뀌면 나의 판단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밤 CPI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긴급 분석 영상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나 수상한 경제 이슈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경제적 자유까지 함께 가보시죠. 예.